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자,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경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이 위안부 관련 자료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력 행사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군요. 늘 내왔던 이 유네스코 분담금을 아직까지도 내지 않고 있다고요? 네, 일본이 올해 유네스코에 내기로 한 분담금 38억 5천만 엔, 약 422억 원을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은 4월에서 5월 정도에 내왔던 것인데 미루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난징 대학살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뒤 일본은 이해 당사국이 의견을 밝힐 기회가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한국 시민단체 등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해달라고 신청하자 일본 정부가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유네스코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분담금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힘으로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라면 너무 절도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역사를 둘러싼 간극은 당사자 간의 대화로 메우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좀 아사히 신문의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술 한 잔에 하루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살찌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알코올로 섭취하는 칼로리가 가장 높다는 조사가 나왔다고요? 네,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가 세계 24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168kcal를 알코올로 섭취해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다음으로는 폴란드와 독일, 체코, 핀란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모니터 측은 알코올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식욕을 자극해서 더 먹게 하기 때문에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알코올의 칼로리는 도수 13% 와인 한 잔이 200kcal 안팎이고 4도짜리 맥주 500cc 한 잔이 약 160kcal입니다. 맥주 2잔만 마셔도 밥 한 공기 칼로리를 거뜬히 넘기는 셈입니다. 네, 아저씨들이 살찌는 원인이 있었군요. 자, 얼마 전에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의 선원들이 해경을 공격해서 외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불법 조업 외국 어선을 잡는 저승사자가 있다고요? 네, 지난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는 자국 어장을 침범한 외국 선박 240척을 폭파시켰습니다. 대단히 강경한 조치인데요. 이런 방침을 밀어붙인 사람은 51살 여성인 수지 푸지아투티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지난해 5월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에 인도네시아 해군이 경고 사격을 하자 중국 외교부가 공식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지 장관은 모든 국가에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모든 불법 조업 선박을 예외 없이 가라앉힐 것이라며 오히려 단속을 강화하는 배짱을 보였습니다. 수지 장관은 취임 당시부터 거침없는 입담과 문신, 고등학교 중퇴 등의 이력으로 대중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장관직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여장부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고 있으면서 어쨌든 바다를 잘 지켜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참조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카이로 공항에서 한국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공항 직원이 뇌물을 달라고 해서 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하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집트를 방문한 40대 한국인 한 명이 지난 7일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이 한국인은 뇌물 공여 혐의로 체포됐다가 이튿날 저녁에 풀려났는데요. 문제는 출국 심사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공항 직원이 이 한국인의 가방을 수색하면서 현금 소지 액수가 이집트 통화관리 규정을 초과한다며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공항 직원은 여권 사이에 현금을 끼워달라고 뇌물을 요구했고 이 한국인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다른 직원이 눈치채는 바람에 문제가 커졌습니다. 현지 항공사 관계자는 특정 아시아 국가 출신이 현금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공항 직원들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는데요. 절대 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혹시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청취자 여러분 정말 이거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에서 주식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기업 바로 애플인데요. 이 팀 쿡 애플 CEO가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요?
네, 팀 쿡은 스마트폰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 새로운 핵심 기술을 통해 계속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말인데요. 스마트폰은 이제 세상에 나온 지 9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무궁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면 배터리를 더 오래 쓸 수 있게 조절한다든지 취향에 맞게 음악이나 앱 등을 추천해서 이용자에게 최적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팀 쿡은 이어서 스마트폰은 전자기기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한 대씩 쓰는 제품이라며 아직은 이것을 대체할 다음 상품을 생각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쟁자인 삼성전자에 대해 부품 기술이 매우 훌륭하다고 칭찬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공통의 이익이 있는 분야에서는 파트너십을 결성해 협력하고 동시에 스마트폰 등에서는 경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이경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논란 관련해서 아까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요. 북한과 내통한 것이다 이런 비판을 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관계도 정확하지 않는데 더더군다나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논란의 이제 기폭제가요. 바로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아니겠습니까? 예. 이 빙하는 움직인다 이런 제목이던데요. 자, 이 회고록이 논란이 되자 오늘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책에 써놓은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 전 장관 얘기대로라면 회고록이 사실이다. 이런 입장인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책을 쓰신 분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사실 관계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점에 대해서는 당시에 함께했던 분들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통상의 청와대 논의의 과정과 절차를 따져봤을 때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의원님 보시기에 의원님은 이 회의 당시에 참석자는 아니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무는 제가 민정수석을 했었었는데요. 네네. 네, 참석자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참석자 말씀하셔서 이야기 드리는 게 네네. 기본적으로 이 안보정책조정회의는 안보실장이 주재합니다. 네네. 안보실장이 주재해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이 이렇게 주재해서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가 안보실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3실장 체제로 갔다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15일, 16일, 18일 이렇게 3번 회의가 있었다는 건데요. 예. 논란이 되는 이제 2007년 11월 18일 회의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주재했다는 것은 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18일 회의는 안보실장이 주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안보실장이 당시 주재한 것이다. 그러면은 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참석을 한 것은 또 맞나요? 예, 참석한 것으로 일단은 지금 확인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사실이 아닌 부분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 2007년 11월 16일 회의에는 그 대통령님 주재로 이제 회의를 했고요. 네. 그때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민순 전 장관이 참석해서 정론을 했습니다. 네네. 확인한 거로는. 그래서 이제 토론을 아주 심하게 했었는데 그 결과 이제 일단 기권으로 하자라고 이제 최종 결론이 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18일 회의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였는데 그때 그 결론을 번복할 만한 그런 사연이 있지 않았다라고 심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련 보도가 이 회고록에 쓰여 있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일부 브리핑 시간에 대략 정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당시 참여정부 참여 인사 시기도 하면서 또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니까
반론을 듣는 이제 인터뷰인데요. 예. 그런데 그러면 16일에 이미 결정이 났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의 입장인데 18일에 왜 또 회의가 열린 건가요? 그때 아마 회고록에도 나와 있는데, 송 전 장관께서 이제 그 결정에 불구하고 좀 재고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제 대통령께 편지 서신을 썼다는 거죠.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안보실장 주재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16일 날 대통령님 주재하에 결정됐던 것을 번복할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은 이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 쓰여 있는 대로 경론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은 이제 기권을 하자라는 입장이었고요. 송 전 장관은 그 인권 결의안에 찬성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이견이 있었는데 조금 더 합의를 이뤄보라 이런 의미의 이제 일종의 토론 회의가 됐던 거겠군요. 이제 보통의 경우에 또 아주 중요한 경우에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그 참모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찬성과 반대가 있는 참모들을 실제로 회의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게 하고 또 그 결과를 이제 반드시 이렇게 승복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많이 거쳤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건 여부도 찬성과 기권에 대해서 입장이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하게 하고 다만 이제 그 결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거로 이렇게 좀 판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청와대 이제 비서관들이든지요, 아니면 장관들이든지요, 이견이 있는 이슈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것은 당시 참여정부에서 좀 이례적인 일은 아니고 좀 일상적인 모습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그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담당했던 민정수석실 업무나 또 비서실장 이런 업무에 있어서도 그런 토론하고 수석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또 비서실장이 조정하고 또 조정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조정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걸 가지고 대통령께 보고드려서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결정을 받는 일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됐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네, 자 이제 15일 첫 회의인데요. 이 송 전 장관 회고록에 보면 이 당시 회의는 파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일 회의는 파행이 맞나요? 파행이라는 이제 개념이 좀 모호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15일 날이 안보정책 조정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대통령은 불참하셨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정책 조정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날 이제 조정회의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수가 기권의 의견이고 이제 송 장관께서는 이제 찬성의 의견이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걸 이제 파행이라고 하면 그는 곤란한 것이고요. 그 이제 상당 말씀드린 그대로 안보정책 조정회의입니다. 그 조정회의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 드렸고 16일 날 말씀드린 대로 주재하에 이제 결론이 났다. 네, 그럼 16일에 결론은 났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김경수 의원의 이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 18일 회의에서는 이 기권 결정을 북에 통보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 주제는 문재인 비서실장이 아니라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었다. 이제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맞는 건가요? 예, 거의 뭐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실장이 주재를 했고 다만 이제 그런 이제 저희들의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린다든지 주변국 뭐 또는 이제 관련되는데 알렸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거고 뭐 그렇게 알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 기권 결정과 북한의 의견을 물은 것이냐, 북한의 우리 결정을 통보한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입장이 엇갈리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은 전 의원님께서는요. 송 전 장관이 아까 기록을 한 입장, 저자의 입장에서 책의 내용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나 혹은 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제가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이런 논란을 알고 하셨다면 정말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이제 모르고 하셔서 이런 논란이 생겼다면 좀 신중하지 못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논의되고 논쟁되는 것은 사실관계나 정확하게 자초지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것을 논쟁으로 했다는 것은 아무튼 저는 뭐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어떤 찬반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충분하게 의견 개진해서 어떤 이제 의사결정에 의해서 국가의 정책이 결정이 되는데, 네. 그 결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승복하고,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역사에 맡겨야 되는데, 그 네. 판단, 그 결정 과정이나 또는 결정했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송 전 장관 본인은요, 이 8페이지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 김만복 저 국정원장이요, 이 기밀누설로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고발, 그 정도는 감안하고 책을 썼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금 정가에서는 송민순 전 장관이 이 외교통상부 장관이었죠, 당시에?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34대 외교통상부 장관이고, 바로 앞전에 33대 외교통상부 장관이 바로 지금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반기문 당시 장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외교관 선후배 사이에서 이 반 총장의 내년 대권을 좀 지지하는 입장 아니냐라는 관측이 자꾸 나오는데, 예. 이런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님께서는? 제가 이제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논란은 참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네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네. 이유가 벌써 어떤 선의를 갖고 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책을 썼던 간에 그걸 지금 정부 여당이나 새누리당에서는 이용하고 활용하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전에 저들이 거의 유사한 사례가 NLL 포기 발언 네네. 문제도 있었는데, 그때도 그 정부인이 굉장히 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실체적인 것이 거의 없었고, 네. 오히려 문제 제기를 했던 그 새누리당 의원은 이제 이번에 벌금형까지 형사 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쟁이 격화되고 소모적인 논쟁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것이 이렇게 정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나아가서 지금 보면 지금 이제 국정감사 때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재단이라든지 많은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없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없습니다. 네. 그런 국면을 이용하고 활용하려는 것이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이고, 또 그런 태도라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이것을 논쟁하는 것은 또는 논란을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아주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오늘 제가 위원장입니다만은 네. 제가 오늘 이제 비선실세 국정농단 편파기소 대책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그 발족을 해서 제가 위원장을 했던 이유도 그동안 국정감사에 나와 있던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함으로 인해서 좀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 네. 그 덧붙여서 이제 야당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편파적인 기소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 오히려 이 회고록을 활용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지금 피력하셨는데. 예. 자, 그런데요.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쉽게 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력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예. 자, 그런데요. 지금 문제는 이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참여정부에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셨잖아요. 예. 지금 이미 고인이 되셨으니까 확인해야 할 방법은 없고,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엇갈리다 보면 당시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흘러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대목은? 저는 정말 그 주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NLL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대통령 기록물 열람위원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 기록물관에 가서 제가 열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 당시 문제도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대통령 기록물을 만들었던 취지가 이걸 잘 보존하고 또 사료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남기고자 하는 건데, 네. 이와 같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 계속 대통령 기록물을 본다면 어떤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남기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많은 분들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쟁이 격화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을 봤었는데, 그 결과 역시 전혀 그 예측했던 거하고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타당하지 않은 근거로 정쟁이 대상이 되는 문제 제기를 했고, NLL과 관련된 거, 그것이 전혀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 기록을 본다 해가지고 그 정쟁이 뭐 말끔하게 해결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허위라는 것들만이 판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이번에 무슨 대통령 기록을 보자, 뭐 회의록을 어떻게 보자는 것은 뭐 정쟁의 격화 수단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그런 일을 겪고했던 교훈을 네. 잘 살려서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 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이거 이 고발의 대상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이 기밀 누설로 이게 좀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보세요? 어제 저희랑 원내대표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과 경우 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슨 내통을 했다든지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적 금도를 벗어나는 이런 특히 그 표현이나 이런 또 이야기를 하는 부적절함에 대해서 네. 저희들로서는 아무튼 절대 안 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는데 그런 계속적인 행위나 행태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법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가을인데 어디로 떠날까요? 기아자동차 니로부터 만나러 가죠. 왜요? 전국 주요 리조트 1박 이용권에 첫차 구매 고객에게 여행 경비 20만원, 3개월간 최대 10만원 유류비 할인까지 해주니까. 뭐예요? 어서 안 가고. 유류비 할인은 세이브오토 이용 시 10월 홈페이지 참조. 더 스마트 SUV 니로 기아자동차.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